얘기가 길어. 자, 할게요. 자, 얘기가 길어. 자, 요거 사회 지문인데, 선생님, 얘들아, 그 얘기했잖아. 과학 지문은 how가 중요하고, 그지? 어떻게가 중요하고, 사회 지문은 왜가 중요하다니까, 얘들아. 내가 둘 다 도둑질을 했는데, 얘는 집행유예 받고, 얘는 징역을 갔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얘는 집행유예고 왜 얘는 저기냐고, 실형을 받냐고. 똑같이 도둑질을 했는데 이유가 중요해. 이유가. 알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사회지문, 이거는 사회지문뿐만이 아니라 모든 독서지문을 읽을 때, 특히 인문지문을 읽을 때도 해당이 되는데, 내가 그 대구법 얘기한 적 있나? 네. 대구법처럼 대응되는 짝을 찾으면 좀 뭐를 내가 짚고 읽어야 될지가 눈치가 좀 빤해지거든? 그럼 그러다 보면은 그 어떤 여러 가지 개념들 간에 그 여러 가지 개념을 관통하는 공통점도 내가 찝어낼 수가 있고, 그 대응되는 차이점만 집중해서 읽다 보니까 그 짜찌그리한, 뭐라 그러는 거야? 짜찌그리한, 뭔지 알겠죠, 맥락은? 그런 정보들은 좀 쳐낼 수 있다고.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거야. 요즘 정보는 지문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 이 옛날에는 지문의 길이로 애들의 기를 죽였어. 근데 요즘에는 지문의 길이가 짧은데도 기가 죽어. 이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 지문이 왜 길었냐면, 새로운 정보가 나와? 니들이 못 알아들었을까봐 얘를 주는 거야. 또 새로운 정보가 나와? 못 알아들었을까봐 또 얘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문이 길 수밖에 없거든? 되게 친절했던 거야, 사실은. TMI여서 길었던 거야. 근데, 지금 정보 너무 긴 게 자기가 봤을 때 좀 그러니까 여기서 얘만 쏙 뺀 거야. 그러면 정보에다가 정보. 그러니까 정보의 양은 동일한데 지문의 길이는 짧아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보 밀도가 꽤 높아진 지문이지. 짧다고 해서 쉬운 지문이 아니란 말이야. 오히려 정보 밀도가 높기 때문에 휘몰아치는 정보 속에서 막 정신을 못 차리게 되거든. 근데 특히 용어가 비슷할 때. 그 법지문은 또 우리가 그 낯선 용어가 주는 어떤 압박감도 있어. 그런 것도 구분을 좀 잘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 근데 요건에 좀 집중을 하면서 읽으시면 좀 돼요. 그리고 이제 14번 문제는 내용일치 문제죠. 봐봐. 유언, 상속. 이 글은 유언도 나오고 상속도 나오는구나. 계약, 그리고 뭐 유증, 수증자 말 나오고, 자필증서 나오고, 얘들아 이런 거를 누가 그러더라? 근데 이거를 내가 다 잡아갈 수가 없다. 그럼 얘들아 여기서 유언, 상속 정도만이라도 잡아가. 유언, 상속. 나는 여기서 사실은 너희가 이제 유증과 수증자까지도 좀 잡았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냥 유언과 상속에 대한 글이구나. 근데 밑에 가면은 유증과 수증자가 반복돼. 그렇지 않아요? 밑에 지금 15번도요. 내용 이해 문제잖아. 근데 유증 동그라미, 수증자 동그라미. 그리고 법인, 유증, 증여. 증여도 나오는구나.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지, 그치?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집어낼 수 있는 것은 뭐랑 뭐는 구분을 좀 해야겠다. 증여와 뭐 유증과 그 다음에 이제 수증자. 왜냐면 솔직히 우리가 지금 키워드 잡은 것들 중에서 유언하고 상속은 어때요? 낯설진 않잖아. 그치? 하지만 유증 또는 수증자라는 말은 좀 어때? 좀 낯설지. 근데 수증자라는 말이 지금 2번이나 계속 걸려서 나오잖아, 얘들아. 그치?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잡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그 키워드 잡는 것에 대해서 그것마저도 또 부담을 느끼는 애들이 좀 있더라고. 이렇게 숙제 검사를 좀 해보니까. 근데 부담 느끼면 그냥 이것만 가, 그러면은 여기 지금 그냥 네모 박스 돼 있는 거라든지, 여긴 지금 네모 박스가 없는데 네모 박스 돼 있는 말이라든지, 아니면 밑줄 쳐져 있는 말 그냥 보면 되니까 그냥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시작해요. 어차피 개념 정리 돼 있으니까. 그치? 자, 1문단 갈게요. 법률상 유언은 사망으로 권리 변동이 일어나서 일방적인 의사를 표시하는 법률 행위다. 그리고 유증이라는 게 바로 나오네. 유증도 이제 재산을 넘겨주는 것을 말하는데, 의사와 상관없이 유언자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한다.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았어야 되는 건 뭐냐면 유언과 유증이 한 묶음이라는 거야. 근데 뭘 보고 우리가 여기서 이걸 한 묶음이라고 잡을 수 있을까? 일방적인 의사야. 그지 않아? 이게 겹치잖아. 얘들아, 2번이나 반복돼. 내가 너무 쉬운 질문 했는데?
그죠? 잡아야 돼. 급발진해요. 봐봐. 일방적인 의사라고 얘기하잖아, 얘들아. 그치? 근데 만약에 이거를 여기서 못 잡았더라도, 못 잡았더라도, 잘 봐, 읽어볼게. 유증을 받는 수증자는 유증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다. 근데 수증자라는 말이 중요하다라는 걸 잡은 사람들 눈에는 저 수증자의 개념을 지나치지 않았겠지. 선생님이 주황색으로 표시한 이유도 이런 거 미리 색깔을 어떻게 달리하는 거예요가 아니라 아까 키워드를 잡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이랬으면 좋겠다. 봐봐. 색깔 표시를 못하지. 그럼 그냥 너희 문제 푸는 식으로 한번 해볼까? 문제 풀 때 유언 동그라미 해봐. 유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니? 일방적 의사. 이게 사망으로 권리관계 변동이 일어나고 일방적인 의사를 표시하는 거래. 그 유증도 뭐야? 일방적인 의사. 아, 이거 같은 카테고리다. 그지? 그리고 또 유증에다가 동그라미 쳐봐. 유증이 아니라 이제 유증을 받는 수증자는 유증을 거절할 수 있어. 수증자에다가 동그라미 쳐. 수증자도 나왔고. 그 다음, 왜냐면 이제 유증은 아까 전에 돈 받는 거라고 써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 점에서 뭐래, 분홍색?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한 뭐와는 다르다? 증여. 그럼 이 순간 증여에는 도형이 달라져야지. 처음부터 그냥 간편하게 키워드에다가 동그라미 치기 시작해. 동그라미가 뭔가 제일 편하잖아, 마음이. 동그라미 치다가 걔랑 다른 카테고리의 개념이 나오면 세모 치고 내가 지금 이 순간 뭐 때문에 얘는 세모 친 거야? 일방적이지 않은. 일방적이지 않다. 그러면 이때만이라도 유언과 유증은 일방적인 게 공통점이고 이게 얘네를 가르는 카테고리였어. 기준이었어. 라고 잡을 수 있어야지, 얘들아. 그러니까 내가 위에서 유언과 유증이 일방적인 의사만으로도 이게 법적 효력이 있다라는 걸 내가 못 잡았었더라도 이 분홍색 부분 있지. 이 분홍색 부분을 읽으면 뭐가 되는 거야? 위에 쟤네들은 그게 아니었구나. 증여는 뭐구나. 승낙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잡을 수 있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유증과 증여는 모두 근데 공통점을 얘기해준다? 의사표시가 어쨌든 있어야 하는데 여기 얘들아 물결친 부분 있지?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였냐면은 니네가 이따가 찾아봐. 내가 물어볼게. 유증과 증여는 모두 의사표시를 기반으로 하는 법률 행위이다 라고 공통점 잡아줬어. 그치? 근데 그 의사표시가 좀 달랐지? 동그라미는 뭐였어요? 일방적인 거. 근데 이제 이 세모는 뭐였어요? 상대방의 승낙도?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거 간단하게 말하면 좀 합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치? 의견이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니까요. 그쵸? 그래서 유증은 단독행위 동그라미, 증여는 뭐라고? 계약에다가 세모,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잡아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문단 갈게요. 유언의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이 공통점이라며, 얘네 공통점. 얘들아, 얘네라는 건 내가 뭐뭐뭐를 말하는 거지? 유언과 유증과 증여의 공통점이 의사표시야. 의사표시의 디테일이 조금 달랐을 뿐이죠. 잠깐만, 올 사람이 없는데? 얼굴을 여보 계세요. 됐어. 자, 계속할게요. 이 문단 가자. 유언의 의사표시는 법이 정한 일정한 방식에 따르는데 예를 들어서 자필 증서로 해야 된다. 유언자가 직접 쓰고 뭐까지 찍어요? 도장까지.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대피를 하면 효력이 생기지 않아요. 왜? 남이 뭐 다 쓸 수 있으니까, 그치? 법으로 방식을 정하는 까닭은 사망 후에 효력이 생기니까 그 사람을 확인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미리 본인의 뜻을 확실히 해두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법의 규정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선생님이 이 필기를 왜 들어가냐면 요 밑줄 친 말 있지? 선생님 화살표 쳐놨지? 이거 같은 문장으로 놨으면 어떨까? 너무 고맙지 않겠니? 오히려 더 말이 맞아. 법이 규정한 일방적인 방식에 따르는 이유는 당사자가 사망한 후에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본인의 진위를 확실히 해두어야 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예를 들면 자필 증서로 해야 돼. 이해돼요? 이게 독서 지문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이런 걸 하다 보면 느껴져. 이게 원래 글이 이렇게 돼 있었을 수도 있어, 얘들아. 그렇지. 그렇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방식은 꼭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이 출제자가요, 원래 있었던 글을 이런 식으로 변형해. 이해됐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찾아내야 돼, 우리가. 자, 계속 할게요.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은 뭐 근데 굳이 안 찾아내도 되는데, 근데 그런 원리를 자꾸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자, 사망 후에 효력이 생기는 탓에 본인의 뜻을 미리 확실히 해두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계약은, 얘들아, 계약 나오니까 우리 얘기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계약은 특별한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당사자가 뭐로만 해도 말로만 해도. 그러니까 여기 지금 1문단에 이어서 2문단도요. 누구랑 누구를 지금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니? 유언과 증여에 대해서. 유언에는 뭐가 속해요? 유증. 왜냐면 유증과 유언도 한 카테고리로 묶어줬어야 됐잖아. 그러니까 1문단, 2문단을 한꺼번에 정리해보면 유증, 그러니까 유언은 이런 거고 그와 달리 계약은 이런 거야. 근데 계약은 다른 말로 뭐라고? 증여.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정보가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문단으로 갈게요. 우리의 민법은, 근데 솔직히 나는 이렇게 민법 얘기 나오면 무조건 난 네모나 무슨 표시를 해. 왠지 알아? 나중에 똑같은 사항인데 형법에서는 할까봐. 근데 이 지문은 다행히 그러지 않더라고. 근데 그건 모르는 일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도 이 지문을 수업 준비할 때랑 내가 직접 풀어볼 때랑은 달라. 직접 풀 때는 난 민법 나오면 무조건 체크가 들어가. 나중에 형법 나오면 비교하려고. 근데 그러니까 나는 조마조마 형법 나올까봐. 근데 안 나왔어. 계속 끝까지 민법. 그러니까 이 지문은 그렇게 어려운 지문은 아니었지. 아니야, 근데 좀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자, 3문단 갈게요. 우리의 민법은 유언 얘기를 계속하네. 동그라미 얘기를. 유언. 근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유언은 누구에게도 속하는 얘기야? 유증에게도 속하는 얘기야. 이걸 잊지 말아야지. 그치? 유언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얘들아, 나는 니네가 이제 법 얘기가 나오면 집중해야 될 게 그 법의 요건 있지. 요건 당연히 중요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다만. 그치? 예외가 꼭 다만. 니네 한글 맞춤법 배울 때 그런 거 기억나지 않아? 몇 항, 하기로 한다. 다만,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법지문을 읽을 때에도 그 중요도가 똑같이 존재하는 거야. 지금 어디가 중요했냐면, 내가 계속 읽어볼게. 민법은 자유를 보장한다. 그럼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이 쫙 나오는 게 지금 괄호 부분이야. 그 괄호 부분 끝나고 뭐라 그러니? 다만이 나와. 그 지금 뭐라고 하냐면, 니네 잘 읽어봐. 민법은 유언의 자유를 보장한다. 사람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고 철회도 가능해. 혹시 유언의 내용을 변경할 때 자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문구가 유언에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왜요? 아니 그건 법에서 정해놨는데 네가 여기서 외우하면 안 돼. 네. 외우는 어디서 해요? 민줄에서. 아니 외우는 우리가 그 뭐라 그러지? 논술에서 하면 돼요. 그치? 이거는 국어야. 알겠죠? 주어진 정보에 대해서는 토를 달지 말 것. 알겠죠? 왜냐면 이거는 그 외우는 여기서 하면 돼. 정법에서 안 돼. 외우는. 알겠지? 여기서는 하지 말고요. 정법에서 왜요? 왜 자식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문구가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유언은 이건 뭐 내 생각인데 여기 있는 글로만 따져서 내가 추론해서 답변을 하자면 유언은 본인의 의견인지 진위 여부가 중요하거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내용만 토대로 하는, 이게 맞는지는 몰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읽어볼게요. 민법은 유언의 자유를 보장한다. 사람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고 철회도 할 수 있지만 자녀의 의견에 따라서는 안 한다 이거야. 오케이.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네. 자, 그 부분은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집중했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런 부분이야. 봐봐. 밑줄 쳐봐봐.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다. 내가 동그라미 1번 해봐. 근데 변경할 때 자녀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문구가 유언에 들어있다면 그 부분 무효가 된다. 동그라미 2번 해봐. 너희가 이게 모의고사를 보는 중이었다면 자 지금 우리가 맨 처음 줄이 뭐였지? 유언은 뭐다? 자유를 보장한다야. 동그라미 1번과 2번 설명이 나왔지. 뭐가 더 중요할까? 1번. 2번이 더 중요해 얘들아. 왠지 알아? 1번은 자유에 대한 얘기잖아. 근데 2번은 뭐에 해당하는 얘기지? 근데 다만 이 경우는 안 돼. 이 경우는 자유롭지 않아. 이거잖아.
야, 민법에서 유언을 자유를 보장할 거거든? 근데 이 경우는 자유를 보장하지 못하겠어가 나온 게 2번이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무게중심을 어디다 둬야 돼? 이거는 사실 법에서는 1번이 더 중요해. 근데 국어 지문에서는 2번이 더 중요한 거야. 왜 그런지 알겠지, 얘들아? 자, 계속 읽어볼게요. 같은 그러나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이 글이 되게 웃기다. 그러나 해놓고 법정 상속인 외의 사람을 상속인으로 지정하거나 법적으로 공동 상속인 사이에 정해진 상속 재산의 비율인 상속분을 법률로 정해진 비율과 달리 정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얘들아, 이게 지금 뭐야? 자유롭게 해준다는 거야? 자유롭게 안 해준다는 얘기야? 자유롭게 안 해준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이제 행간편이 딱 들어간 거야. 아니, 위에서 분명히 요건에 뭐라 그랬지? 나 자유롭게 해줄게 라고 해놓고 이 부분 지금 뭐라 그런 거야? 근데 나 이거랑 이거는 허용하지 않는다? 자유롭게 해주지 못한다? 이거를 얘기해 준 거라고. 이런 부분을 중요성을 둬야 되는 거야, 얘들아. 이 사회지문, 법지문을 읽을 때. 이해됐어요? 다만, 그래놓고는 다만이 나온다? 다만이 나오면 그 무슨 맥락상 선생님 봐봐.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 처음에 야, 자유 보장해 줄게. 근데 나 이런 경우엔 자유 못 보장한다. 다만 이런 경우엔 또 보장해 줄게.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지문이.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니네가 너무 헷갈리는 거야, 이 지문. 그래서 이게 자유롭다는 거야, 자유롭지 않다는 거야, 뭐라는 거야. 간단해. 근데 여기서 니네는 구분을 지었어야 돼. 괄호에다가 3번이라고 써봐. 마지막 기억 있죠, 기억. 기억에다가 4번이라고 써봐. 지금 우리는 이 지문의 거의 모든 구역에다가 숫자를 붙였거든? 맞죠? 정보 밀도가 센 거야, 얘들아, 지금. 그럼 너희가 한번 구분을 해봐. 어떤 건 자유를 보장한다라는 거니? 1, 2, 3, 4번 중에 1, 4번이지. 나머지는. 근데 이런 경우엔 보장을 안 해준다는 얘기야. 근데 이거를 만약에 지금 1, 2, 3, 4번 순서가 아니라 1, 4 먼저 나와주고. 왜? 자유를 보장한다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 몇 번이야? 난 숫자를 안 붙여놨거든, 얘들아. 2, 3을 나중에. 근데 나 이런 경우에 허용 안 해준다? 이렇게 숫자별로 1, 4 먼저 보장해주는 경우, 2, 3 나중에. 근데 나 이런 경우엔 보장 못 해줘? 이렇게 문단을 구성해놨더라면 어떻겠어? 훨씬 쉬운 거야. 근데 지금 보장해준다 했다가 안 해준다 했다가 보장해준다 그랬다가 안 해준다 그랬다가 1, 2, 3, 4.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는 눈을 내가 선생님 저는 당장 지문 읽을 때 이런 게 안 보여 하시면 오답할 때라도 한 번씩 시도는 이게 어떻게 문단이 됐길래 내가 왜 이거를 못 잡았을까를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요건이야. 어떤 경우는 허용한다 안 한다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 근데 왜 얘는 허용하고 왜 얘는 허용 안 해? 이거거든.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이제 문단 구성을 봤으니까 이제 내용 조금만 집중할게요. 알겠죠? 내용을 그래도 어쨌든 이해를 해야 되니까요. 민법은 유언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사람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유언을 할 수 있고 철회도 할 수 있어. 근데 자식들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는 우리는 너의 유언을 존중해 줄 수 없다 이거야. 이해됐니? 자, 괄호 부분 이해해보자. 법정 상속인 외에 법정 상속인이 누구야? 자녀나 그치? 이 상속인 외에 다른 사람을 지정하거나 또는 법적으로 공동 상속인 사이에 정해진 상속 비율인 뭐? 상속분. 그러니까 비율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야. 자녀 몇 프로, 와이프 몇 프로, 부모 몇 프로 이게 다 정해져 있는 거야. 이 상속분을 법에 정해진 거와는 다르게 하는 건 허용하지 않아. 아마도 산문단의 이 파트와 기억 때문에 니네가 이 질문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어. 왜냐면 잘 봐. 두 번째 조건 있지. 상속분 비율. 정해놨다 그랬지. 이거 네 맘대로 못해 라고 해놓은 거지. 그치? 그래놓고 다만 뭐라 그래? 유증으로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법정 상속분과는 좀 다르게 물려줄 수는 있어. 얘들아, 유언과 유증의 차이를 여기서 살짝 언급해 놓은 거지. 우린 유증과 유언을 지금 같은 카테고리라고 묶어놨어. 내 일방적인 의사만 있으면 돼라고. 그쵸? 근데 유언이라는 게 꼭 너 이렇게 물질적으로만 생각할 거야? 유언이라는 게 꼭 뭘 물려준다는 얘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 얘들아. 그죠?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거를 받는 걸 유증이라고 하는데 그 유증으로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또는 줄 때
이 법에서 정해진 거와는 좀 다르게 줄 수도 있다라고 방금 한 얘기를 또 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지. 문단도 거지같이 섞어놨는데 지금 방금 한 거를 바로 반박하는 말이 나오니까. 그럼 이제 이 기억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끝났잖아? 그럼 이게 너희 눈치를 채야지. 이 기억에 대한 얘기가 앞으로 펼쳐질 거란 얘기야. 왜? 우리가 지금 이거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네. 이해 안 된 채로 문단이 끝나면 그 부분이 밑에 이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럴 때 뭔 얘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 밑에 나오겠네. 내가 그러면 왜 정해놓은 상속분 비율대로 주라고 해놓고 어떨 때는 왜가 중요하다 그랬잖아. 어떨 때 비율을 바꿀 수 있는지가 나오면 체크를 해봐야겠네 라고 생각하고 어디를 읽어야 될지를 생각하고 읽어야지 글을.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4문단 가도 돼? 네. 상속 아이고 왜 책깔 바꿨을까? 야 지금까지 우리가 한 개념들은 뭐였지? 유증, 유언. 근데 증여는 뭐 많이 나오지도 않은 것 같아 그치? 보통 뭐가 조금 메인이었어. 노란색이 메인이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알라 잠깐만 이상하다. 조금 이상한 단어 하나 또 튀어나왔네? 새로운 게 하나 또 튀어나와. 근데 분명 이 새로운 거는 뭐에 대한 내용이 연결될 거니? 기억에 대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지문을 대할 때는 16번을 풀 준비를 하면서 대해야 되는 거야 얘들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상속 들어가기 전에 14번, 15번 해치우겠어. 왜냐하면 분명히 어려운 내용이 지금부터 펼쳐질 거라는 감이 안 오니? 무게감이 16번, 14번, 15번과 16번, 17번의 무게감은 달라요. 니네도 알잖아. 이 복잡스러운 지문이 들어가기 전에 위에 이미 나온 내용들은 좀 가뿐하게 좀 털어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걸 털어주면 문제도 풀리고요. 앞에 나왔던 개념이 내 스스로가 다시 정리될 때 나는 그래. 문제 풀면서 다시 내용 정리가 좀 되는 느낌? 그런 것도 좀 있어 얘들아. 나 그러면 14번 해도 돼? 네. 자, 유언의 처리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방금 읽었죠? 3문단. 네. 나 굳이 확인 안 해요. 자, 2번. 상속해 못해. 나 지금, 왜, 어떻게 해? 우리 4문단 지금 안 읽었는데. 못해요. 2번 제껴. 계약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계약 분홍색이야. 할 수 있어. 계약은 말로만 합의해도 된다. 맞아요. 2문단에 나왔지. 자, 4번. 특정 유증의 수증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동시에 이거 못하지. 우리 수증자에 대한 얘기는 거의 못 읽었어, 얘들아. 근데 5번. 자필증서는 읽었지. 자필증서로 하는 유언은 법으로 정한 방식에 따를 필요가 없니? 야, 씨, 3문단에서 계속 해준 게 법에 따라라잖아. 다만 이런 경우는 안 따라도 돼. 였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이에요? 네, 3번이에요. 그렇죠. 맞는 거 찾는 거네요. 자, 그러니까 나머지 우리가 2번하고 몇 번은 못했지? 2번하고 4번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스포당하면 돼. 상속 네모 박스 쳐. 채무라는 말이 나오잖아. 새로 나온 말이지. 그러면 상속 읽을 때 채무라는 말 나오면 읽어봐야겠다. 그 다음에 이게 왜냐면 틀린 거 찾기면 끝났는데 이 맞는 거 찾기이기 때문에 얘네가 맞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아니네. 끝났네. 아니 맞는 거 찾기여도 끝났네. 이건 뭐 딴지를 걸 수가 없는 성질이야. 복붙이잖아 복붙. 그럼 패스할까요? 근데 이런 식으로 스포를 당하는 것도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또는 이제 만약에 여기서 답을 못 찾았을 경우에는 2번과 4번에서 4번 뭐야? 수증자 얘기 나올 때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 요렇게. 만약에 내가 답을 못 찾으면 나머지 선지를 스포로 여기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답이 나왔으니까 14번 패스할게요. 자, 15번 가겠습니다. 유증의 효력은 유언의 사망으로 발생한다. 야, 이거 맞지 않니? 네. 네가 어딜 보고 근데 이거 맞다고 할 수가 있어? 사망 후에 그런 거 안 나왔어. 우리 1문단으로 가봐. 우리가 읽은 건 지금 1, 2, 3문단이잖아. 1문단에서요. 맨 첫 번째 줄이 뭐였지? 사망으로 권리의 변동이 일어난다고. 그 말이 그 말이잖아.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증과 유언을 같은 카테고리로 그때 묶어놨기 때문에 1문단을 통해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부분. 이 문단에 당사자의 사망 후에 효력이 생기는 사실이다. 이건 그게 더 좋아. 난 못 찾았네요. 잘했어요. 우와. 맞지? 그게 더 확실하지 않아요? 네. 맞아요. 잘했어요. 자, 나는 더 어려운 데를 보고 유추했죠? 어떻게 와요? 이거? 사망. 나 왜냐면, 선생님은
읽은 거에서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갖고 1문단에 나와 있는 걸로 해결이 가능하면 거의 거기로 쳐버리는 타입이라 가지고 내가 다음 문단을 생각을 안 한 거야. 선생님 문제 풀 때 내가 그래. 내가 최대한 읽은 거를 어떻게든 활용해서 거기서 해결을 하려고 자꾸 보다 보니까 1문단에서 해결이 되는 내용이 있으면 그거보다 더 정확한 풀이가 2문단에 옛날에 안 보는구나. 잘했어요. 자, 그러면 2번 가볼까? 수증자가 거절하지 않아야 야, 이거 뭐야, 그, 수증자가 거절하지 않아야 유증이 유효하게 성립한다라 그랬는데, 그래, 일방적인 의사표현만으로도 얘 성립한다고 얘기했잖아. 정답 몇 번이야? 야, 2번이네. 자, 그 다음에 3번. 법인이 유증을 할 때 상속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봐봐. 유증이라는 말이 나왔잖아. 유증은 동의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일방적인 걸로 가능하다라고 우리 1문단에서 얘기했었잖아요. 그쵸? 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 15번을요. 선지 4번 빼고 다 1문단으로 해결했어. 자, 그 다음에 5번 가볼까요, 얘들아? 증여 나왔지? 승낙이 없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지. 1문단으로 해결 가능해요, 안 해요? 분홍색. 가능해요. 4번 갈까요? 유증과 증여는 모두 상속과는 달리? 얘들아, 이거는 우리가 봐야 될 일인데 우리 아까 그 물결 표시 보여요? 1문단의 물결 표시. 법률행위. 얘네 둘 다 법률행위야. 근데 4문단의 물결 읽어봐. 의사표시가 아니라 사망이라는 사건으로 생긴다는 점에서 법률행위와는 다르다. 아, 상속은 법률행위가? 아닌가 보네. 근데 이거는 뭐 읽어야 되는 부분이지, 그치? 근데 사실상 우리가 2번으로 문제가 풀렸기 때문에 그냥 빨리 쳤어요.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2번도 읽어보면 이제 쭉쭉쭉 나오는데, 2번이란다. 미안해. 선생님 혼자 16번 하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15번도요. 지금 4번 선지 빼고는 다 1문단으로 해결이 되는데 다행히 운빨 좋게 우리가 1문단에서 답이 더 칸이 나왔네. 그러니까 이 14번, 15번은 여기서 털어버리고 가야 돼, 얘들아.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4문단 나 상속으로 이제 가면 돼? 네. 상속 갑시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재산관계가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 포괄적인 것이라서 자산뿐 아니라 뭐까지? 재장. 그렇대요. 근데 이게 네모박스 쳐놓으면 이제, 아까 잠깐만 네모박스 친 게 어딨지? 하고 가게 된다고. 자, 계속할게요. 이러한 법률 효과가 의사표시가 아니라 사망이라는 사건으로 생긴다는 점에서 법률행위와는 좀 다르다. 이렇게 물결이 되게 중요했던 거야. 아까 여기 1문단의 물결과 여기 4문단의 물결을 연결할 수 있었느냐. 자, 계속할게요. 민법이 또 나왔어.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될 자의 자격의 순위를 정해놓았대.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누가 1순위고 누가 2순위고 빨리 체크해야겠다. 그치? 괄호 빼고 읽을게요. 제 1순위는 피상속인이 누구? 네. 자녀. 그 다음에 2순위는 누구? 부모. 배우자는 1순위와도 2순위와도 같은 순위. 이렇게 해놓고 괄호를 줬어야지. 괄호 읽어볼까? 근데 후순위자는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될 수 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부모가 받으려면 자식이 없어야 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훨씬 쉽지 않아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같은 순위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분은 균등하며 다만 배우자는 거기에 50%를 더 얹어준다. 니네가 못 알아들었을까 봐요. 배우자 아들, 딸이 한 명씩 있으면 1.5, 1, 1이다. 누가 1, 1이겠니? 아들, 딸. 배우자가 50% 더 얹어준 1.5겠죠. 못 알아들었을까 봐 얘기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이제 5문단으로 넘어갈게요. 유증은 특정 재산에 대해서는 특정 유증이 보통이지만 잠시만 있어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요. 특정 재산에 대해서는 특정 유증이 보통이지만 포괄적으로 할 수도 있다. 포괄 유증은 하고 지금 나누고 있어, 유증을. 우린 지금까지 유증을 그냥 한 개로만 배웠거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거 문단이요. 4문단이 혼자 좀 동떨어져 있어. 사실 이 5문단이요. 3문단 바로 뒤에 쳐도 나는 오히려 더 니네가 글을 읽기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자, 유증은 특정 재산에 대해서는 특정 유증이 보통이지만 포괄적으로 할 수도 있다. 포괄 유증은 전체 재산에 대하여 전부 또는 그에 대한 일정 비율을 정하여 상하는 몫을 물려주는 방식이다. 이럴 경우에는 수증자는
수중자가 뭐라고 얘들아? 재산을 넘겨받는 걸 유중이라고 했고 수중자는 뭐였죠? 유중을 받는 사람. 수중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동시에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 의무를 갖게 된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얘네는 유중자와 상속인을 분리해서 구분을 했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나중에 사문단이 이 뒤에 있었다고 생각하면 난 개인적으로 상속인에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하면서 읽었을 것 같은데 그지? 자, 읽어볼게요. 이에 비해서 특정 유증은 목적물인 특정 재산에 대한 재산권이 일단 상속인에게 기속되고 무슨 소리인지 알겠니 얘들아? 특정 재산이야. 예를 들면 전체 재산 말고 특정 재산이 뭐냐면 내가 유언으로 이 학원, 이 학원 건물 내 건물 아닌데? 이 건물이 내 거라고 치자! 이 건물은 첫째인 수연이에게 준다. 일단 잠깐만 있어봐. 이게 특정 재산이 되는 거지. 그죠? 그리고 포괄재산에는 모두 포함돼. 그리고 사실 내가 빚이 있는데 그 빚은 둘째 유빈이에게 준 이런 식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파란색 특정 유증에는 지금 여기는요 사실 특정 유증과 무슨 유증? 포괄적인 유증을 지금 나눠놓은 문단이야. 지금 5문단은. 특정 유증에서는 목적물이 이 학원 건물이 되겠죠? 특정 재산에 대한 재산권이 일단 상속인에게 기속이 돼. 상속인은 이제 물려받을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수중자는 유증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한다. 수중자는 잘 봐. 쌤 봐봐. 이렇게 할까? 내 자식이 시후야. 쟤는 그러면 뭐냐면 상속인이지. 쌤 봐봐. 쟤는 상속인이지. 근데 내가 상속인 외에 얘한테 내 학원을 주고 싶은 거야. 얘는 수중자. 재산을 받을 수 있는. 쟤는 상속인. 그렇지. 그렇지.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수중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동시에 그러니까 일정 전체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그랬지. 아까 회색에서는. 네. 회색에서는 수중자가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져. 근데 특정 유증 있죠? 특정 유증. 특정 유증은 뭐냐면 수중자가 채권을 갖게 되는 거야. 그럼 봐봐. 누구한테 채권을 갖는 거야? 얘한테. 이 건물 내 거래. 빨리 이거 나 법적으로 양도해줘.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지금 여기 파란 색깔 다시 읽어볼까? 특정 재산에 대한 재산권이 일단 상속인에게 기속이 돼. 일단은 시우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이 학원 건물은 시우한테 가는 거야. 근데 나 이 학원 건물 시우야. 얘한테 주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얘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연이가? 채권이 생긴대잖아요. 채권이 뭐예요? 내가 채무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여기 와서 설명하라고. 뭐를? 저희도 후원할 수 있는. 뭐예요? 월드비전이에요? 네. 근데 나는 후원 좀 해주세요. 근데 나는 아이씨 안돼. 그래. 강아지한테 요즘. 그럴 수도 있지. 그럴 때 강아지는 뭐가 되는 거니? 생색 남은 기회 사려. 이렇게 되는 거지. 상속인이 일단 계사료를 갖고 갔다가 근데 이제 청구할 권리가 생기는 거지. 나 이거 달라고 했으니까. 걔의 어떤 대리인이 있지 않을까? 거기를 세우면 가능해요. 까지 진짜. 자, 어쨌든 볼게요. 그래서 여기 회색 파트랑 파란색 다시 읽어볼게요. 특정 유증에는 목적물인 특정 재산에 대한 재산권이 일단 시우한테 가. 근데 여기 이게 누구야? 수중자인 누구? 수연이가 상속자인 시우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 빨리 이거 이행해라. 나 줘라. 그래서 상속인에게는 각자 상속분에 따라서 유증을 이행할 의무도 상속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이행이 완료되면 받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특정 유증 파란색과 전체 재산에 대한 이제 포괄적인 유증 회색 이해돼요? 회색은 뭐였어? 수중자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동시에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를 갖는 거. 이해됐니? 자, 6문단 갈게요. 수중을 받는 수중자는 법정 상속인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상속인과 이건 또 좀 알고 있지 않았어요? 수중자는 사람뿐 아니라 법인, 단체, 시설 등도 될 수가 있다. 즉, 유언자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나 단체의 재산을 물려줄 수도 있는 것이고, 따라서 상속재산의 전부가 특정한 자녀나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 아까 말했잖아. 나는 시우가 내 아들인데 수연한테 줄 수도 있다고. 엄마 아빠는 잘해요? 알겠죠? 자, 다만 나왔어. 민법은 유류분 제도를 두어서 상속인이 된 시우에게 자기 상속의 일정 최소한의 몫은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내 재산을 다 막 시우 빼고 나머지한테 주는 거야. 그럼 시우 좀 억울하지 않냐? 시우야 어떠니? 못하지. 그러지 않으니까 시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요거 민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유류분 제도. 내 최소한의 몫은 다오. 난 상속인이지 않느냐. 이해됐어요? 네. 그럼 요 상태로 이제 기억 가볼게요. 기억이 뭐였니? 유증으로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다르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거였지. 그치? 이거에 대한 답이 잘 봐. 5번 1순위 법정 상속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재산의 일부를 유증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얘들아? 한 사람한테 지금 몰빵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 아까 밑에서 육문단에서. 그치? 다만 상속인이 그래도 내 최소한의 몫은 이건 할 수 있다고 얘들아. 이해됐니? 거기에 대한 답이 지금 육문단에 나와있기 때문에 아마도 16번이 좀 어렵지 않았을까. 내가 봤을 때 16번에 혹시 4번으로 찍어서 틀린 사람 있을까? 오, 이거 맞네? 아이고. 이게 4문단 한번 살짝 좀 이해되니? 이거 4번 한번 읽어볼게요. 법정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분을 서로 다르게 정하는 유언을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얘들아 이 유언은 산문단 보면 이런 유언을 아예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아까 전에 그랬지. 내가 자유는 보장하는데 이 내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자유야. 근데 상속분을 아예 다르게 정하는 거 그 괄호 부분 있지? 그 괄호 부분에서 봤을 때 상속분을 법률로 정해진 비율과 달리 정하는 유언은 얘네가 어떻게 할까? 무효화시키겠지. 이해돼요? 정답 몇 번이에요? 그래서 5번이 근데 이제 4번이 이제 맞아 보인단 말이지. 그래서 많은 애들이 이제 속았어. 근데 이제 4번이 이게 많다라는 거는 딱 출제자도 그런 포인트를 노리고 낸다라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이런 지문을 읽을 때는요. 선생님이 아까 그 산문단 읽을 때 좀 디테일하게 얘기했었죠. 그지? 자유를 보장할게. 근데 내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자유야. 그 허용에 넘어가면 보장 못해. 그러니까 Y가 중요한 거라고. 언제 자유를 보장하는데 언제는 못 해주는데 왜 못 해주는데 왜 해주는데 이렇게 이해됐어요? 네. 상속인들 가운데 한 사람한테 재산의 일부를 준다는 거는 비율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상속인이 된 사람이 여러 명 있는데 그중에 한 사람한테 자기 재산을 주되 이 비율에는 맞게 최소한의 몫을 받는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율에 맞게 줘야 돼. 근데 비율을 다르게 줄 때는 이제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지. 그 정답이 그래서 5번이 돼요. 근데 그 산문단의 이 기억이 맨 밑에 있었잖아. 그치? 산문단에서 맨 마지막에 있었잖아. 근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우리가 생각보다 가까이서 나올 줄 알았어. 그러니까 가까이서 찾은 애들이 다 지금 4번을 찍은 거야. 그치? 근데 답이 오히려 6문단 저기 멀리 떨어져 있었거든? 이해됐니? 그래서 지금 요 16번의 답이 가까이서 찾은 애들이 다 4번으로 찍은. 이해됐어요? 근데 보통은 지금까지는 가까이서 찾도록 돼 있었어. 이것 또한 조금 눈여겨볼 지점이었기는 해요. 자, 그럼 17번 갈게요. 이거 적용이니까 적용하면서 읽어야겠죠?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 자, X가, 배우자가 있고요. 아들이 있고 딸이 있대. 와, 땡큐. 왜 땡큐야? 네. 본문이랑 똑같잖아. 그럼 지금 아들 1, 딸 1 써봐. 배우자는 뭐야? 1.5겠지. 왜냐면 얘한테 50% 더 얹어준다며. 와이프잖아. 그 사람이 전부래. X가 사망했을 때 그의 재산은 우와 14, 조금만 더 S지. 그래요. 자, 14억 원으로 현금이 확인되었으며 다행히 그 밖에 채무라든지 이런 건 없대요. 나는 여기서 그 밖에 자산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를 읽었을 때 채무는 없구나로 읽었어 사실. 왜냐면 본문에서 채무를 얘기를 했었거든. 복잡하게 안 만든다는 거겠지 문제를. 유효하게 작성된 X의 자필 유언도 발견되었는데
사망하면 얘들아 전체 재산이라고 하는 순간 너희는 무슨 생각을 했어야 되니? 이거 특정 유증이 아니라 포괄 유증이구나. 재산의 절반을 누구한테 준다고? C. 얘들아 C는 그러면 상속인이 수증자니? 수증자가 되는 거지. 그럼 얘들아 우리 이거 문제 내려가기 전에 포괄 유증 한 번만 더 읽고 내려갈까? 5문단에 포괄 유증 회색. 전체 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그를 일정 비율을 정하여 상응하는 몫을 물려주는 건데 이런 경우에 수증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동시에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는 거. 한 번 더 읽고 가. 특정 유증이면 특정 유증을 한 번 더 읽고 가고 이렇게 보기 박스를 완전히 이해하고 선지로 내려가야 내용일치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야 선지가. 자 1번 채무 있다면이네. 짜증나. 복잡하게 만든다는 거지 그치? 네. 아니 우리 아빠 빚 없는데 왜 빚 있는 경우를 생각해야 되는 거야? 아빠에게 빚이 있다면 C는 기부받은 재산으로 X의 채무를 X의 채무를 물어주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거 어때요? 맞는 얘기지. 그치 동일한. 왜냐면 상속인도 포괄일 경우에는 뭐까지 같이 받는 거야? 채무까지 같이 받는 거잖아. 그리고 죽는 즉시에 뭐가 발생해요? 자 할게요. 택배 아저씨랑 야 많아서 뭐 할 건데? 아 근데 말했어 나는 3개까지는 안 된다 나의 그릇이 국내에 있겠다 라고 얘기해. 아 근데 새로운 정보를 주시고 가셨네? 뭐요? 선생님 그 집 없는 꺼주면 안 되니? 17번 계속 갈게요. 이거는 상속 아까 1번은 풀이했어요. 자 2번 갈게요. X에게 채무가 있다면 공익법인 C는 X에게 채무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7억 원의 수령을 절반이니까 7억 원 맞겠죠. 그쵸? 거절할 수가 있다. 얘들아 수증자는요. 유증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다 라는 거 우리 1문단의 주황색 보이나요? 네. 자 그 다음에 3번 갈게요. X에게 채무가 없다면 땡큐죠. 없다면 1과 1이죠. 상속분이. 그러면 합이 2죠. 배우자는 1.5죠. 됐나요? 네. 이런 선지는 왜 만드는 거지? 너무 쉽잖아, 그치? 4번 갈까요? X에게 채무가 없다면 X의 부모가 있는 경우에 또 선후관계 갖다가 말장난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선후관계, 이거는 사실 선후관계 어려운 선후관계도 아니지. 우리 지금 4문단의 괄호 부분. 후순위자는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부모가 있다면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애초에 1순위 있으니까. 부모가 있다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식이 없다면이 돼야 돼 이게 지금. 근데 어쨌든 읽어보자. 부모가 있는 경우에 아들과 딸의 상속분이 줄어드니? 안 줄어들지. 이 사람들은 후순인데 그치? 자 그 다음에 네 5번은 맞습니다. 자 이해됐나요? 5번도 그냥 읽어보면 되잖아. 아들 하나 딸 하나 금액을 같이 상속받는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네 4번이 정답이 됐어요. 이 지문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얘들아 일단 너무 비슷한 말이 많이 나와. 근데 애들이 상속인과 이 수증자 있지 이거를 구분지어서 읽으려고 했을까? 라는 좀 의문이 좀 많이 들긴 해. 이거를 같게 보면 이제 이 지문 망하는 거거든 얘들아. 이해돼요? 맞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치? 근데 어디서라도 좀 눈치를 챘어야 되냐면 얘들아 여기 5문단에서 포괄이랑 특정이랑 좀 이렇게 빼놨잖아 그치? 그때 회색 부분 보면은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수증자랑 상속인은 다른 거구나라는 걸 눈치를 좀 챘어야 됐고 그리고 5문단에서 하늘 색깔 부분도 뭐라 그래? 수증자는 상속인에게 이런 걸 이행할 채권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은 이 용어 개념을 명확히 하면 얘네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어떤 시우 그리고 뭐 수연이 이렇게 예를 들어주니까 이해하기가 어때요? 훨씬 편했지. 이것도 예를 들어줬으면 훨씬 편했을 거야 얘들아. 그래서 나는 가끔 이 보기를 통해서 이해할 때도 있어요. 저도요. 그게 되게 팁이야 얘들아. 되게 이게 잘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예를 여기 드러나 준 거거든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보는 것도 좀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적용하면 있기 때문에 본문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것들을 이렇게 사례를 갖다 놨거든. 이해됐니? 네. 아마도 이 지문이 어려웠던 이유는요. 수증자와 상속인을 구분을 하려고 했는가 라는 시도 나머지는 솔직히 구분하려고 했을 거란 말이야.
그거에 대한 차이, 그리고 기억에 대한 답을 근처에서만 깔짝깔짝 대지는 않았는가, 이런. 또 오늘 사회지문을 풀이할 때 너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점은 그거예요. 법에서 뭘 한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내용과 다만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서 내가 읽으려고 노력할 것. 이해됐니? 네, 요렇게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한 말이랑 똑같잖아. 둘 다 도둑질했어. 근데 얘는 집행유예, 얘는 실형. 왜? 이 부분을 딱딱 체크. 알겠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지문을 마칠게요. 꺼주시고. 선생님, 얘들아, 우리 중간중간